최근에 김문수 후보에게 악재보다는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지지율. 후보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것은 지지율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했고요. ARS 100%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8.1%로 한 2%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김문수 후보가 한 3%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역시 9.4% 정도 올랐습니다. 9.4%가 되었으니까 한 1%포인트 정도의 상승이 있고요. 권영국 0.6, 황교안 0.6, 송진호 0.5. 거의 없음이나 잘 모름이 거의 이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근에 보수 후보에 대한 집결, 결집, 보수 후보 투표해야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실제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창원 교수님. 국민의힘의 내홍이나 단일화가 잘 되고 있어서 지지율이 오른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앞서 우리가 토론했듯이 홍준표, 한동훈, 한덕수 할 것 없이 지금 집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위 빅텐트 이거는 계속 그 거절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오른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사실은 4분 오열되어 있던 지지층이 선거를 앞두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결집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거는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당시 후보 시절에도 당시 박근혜 탄핵이 있었잖아요. 근데 압도적인 국민의 탄핵의 찬성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시에 보수정당이 탄핵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후보가 41%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의 표를 더하면 여기하고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보수층이 이렇게 4분 오열돼서 그동안에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그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도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민주당도 이 부분을 되게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개 쳐들면 안 된다, 로우키 전략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결집이 민주당에서 조그마한 어떤 실책이나 말실수 또는 소위 말해서 이미 집권한 것처럼 굴면은 그 결집도 훨씬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거는 시간적으로 보면 불가피한 일이다. 이게 지지층들이 투표 안 하겠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부 지지층의 결집은 예상된 결과라고 보고 다만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 캠페인이 먹혀서 올라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 지지율의 상승세가 과연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즉 뒷받침이 계속 되겠느냐?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분열과 혼란이 끝나가니까 좀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수 괴멸 위기론이 최근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지지층이 위기의식을 확실히 느낀 거다. 하지만 한 주 더 봐야 된다. 김대현 평론가님. 자, 지금 그 여론조사 지지율 그래프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거둔 게 38.6%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 지지율은 지금 보수 결집을 다 이룬 상태에서 맥시멈 수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런 판단을 하냐면 만약에 이거보다 더 치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경쟁 후보인 지금 50%에 육박하는 이재명 그리고 10%를 얻은 이준석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지지율이 급격히 빠져야지만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상 과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한 하락을 할 것이냐 또 이준석 후보의 10%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냐 그 가능성을 놓고 본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고착화되는 쪽에 가깝지. 저 지지율을 보니까 말씀하신 게 좀 설득력이 있는 게 잘 모르면 없음이 없어요. 그렇죠. 거의 어디서 빠져야 돼요. 그렇죠. 이제 빠질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얻고 있는 저 상승 한 3에서 5% 정도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거의 맥시멈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하고 연동돼 있냐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죠. 자, 그 얘기인즉슨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보수 결집. 그러니까 대선을 치르려고 하면 크게 지금 남아있는 변수를 전문가들은 두 가지 정도로 꼽는데 하나는 보수층의 결집, 또 하나는 후보 단일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혼자서 결집할 수 있는 동정표 이런 거 다 끌어모아서 지금 이게 맥시멈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려면 이를테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라든가 뭔가 변화와 동인, 변수가 필요한 건데 지금 이 부분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문을 닫고 있고 결국 저는 궁극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수도권 혹은 수도권에서 상당 부분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 호남은 어차피 다시 가져오기 어려운 거니까 수도권의 이재명 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언급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 딱 꽉 차져 있고 여기에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뭐 백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갉아먹거나 와해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잘 치르고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조금 전에 박창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개 쳐들면 진다. 지금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약간 미묘한 변화가 있었던 게 대부분 다 이번 선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겼어라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번 주 들어오면서부터 야 고개 쳐들면 진다. 저자세, 로키,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한 표 한 표라도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더 이상 김문수 후보가 갉아먹고 들어올 수 있는 수도권 등의 중도층 표심에 대해서 완벽하게 차단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선거 한 2주 남았지 않습니까? 역대 15대부터 20대까지 치러진 대선에서 선거를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보여왔던 여론조사 이 지표가 거의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수치가 최종적인 6월 3일 대선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민주당 얘기하셨으니까 민주당도 안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보시면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이 최근에 이런 얘기했죠. 자, 보수 결집하고 있다. 샤이 보수라고 합니다. 연설 인터뷰에서 득표를 얘기하지 마라. 압승 얘기하지 마라. 그럼 책임 묻겠다. 다시 머리끈 바짝 묻자. 김대현 평론가 말씀처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